네, 안녕하세요. 제6회 KR 크레딧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주요 등급 변동 내역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난 2주간에도 등급 액션은 많지 않았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경우 반기 검토 의견 거절로 무보증 사채 등급이 하향되고 부정적 전망이 부여되었고요. 포스코 에너지의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로의 합병이 결정되면서 등급 전망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우데이터, SLL 중앙의 무보증 사채 평가를 포함한 신규 평가가 총 4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포스코 에너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포스코 에너지는 등급 전망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신용도 변화가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합병에 따른 신용도 영향이 제한적이었는데 흡수 합병되는 포스코 에너지와의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병 이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발전 및 터미널 사업까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사업 안정성 변화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번에 등급 전망이 변경되었는데 이제 합병으로 소멸될 예정인 점과 합병 법인의 신용도를 감안해서 등급 전망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측 하단의 양사합병 이후 재무지표를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존 재무지표 큰 차이가 없네요. 결국 중장기 사업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서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자료들이 발간되었는지요? 네, 먼저 이슈 리포트 말씀드리면요. 저희 지난 7월 말부터 발간 중인 부동산 PF 리스크 시리즈의 최종편, 세 번째 편인 캐피탈업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페셜 코멘트 보시면요. 시장에 관심이 높은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각각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코멘트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켓 FAQ 중에는 이제 신용등급 이슈가 부각되는 정유화학사, 그리고 한전 및 발전 자회사에 대한 코멘트 있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장 핫한 부동산 PF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까지 인트로편과 증권, 저축은행 이렇게 나오면서 캐피탈 업종 리포트는 언제 나오는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번 캐피탈 리포트에서는 어떤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요? 네, 먼저 캐피탈 업종 리포트 기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KR이 등급 보유하고 있는 캐피탈사들 24개에 대해서 부동산 PF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했는데요. 부동산 PF라 하면 여기서 본 PF와 브릿지론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 PF, 브릿지론 각각에 대해서 KR의 판단 기준을 통해서 리스크 수준을 0, 가장 낮은 수준에서 5, 가장 높은 수준까지 수치화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캐피탈사의 부동산 관련 여신 리스크 수준은 평균적으로 2.5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관찰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치로 리스크 수준을 제시하니까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수준을 산정해보니 주의가 필요한 업체들은 어디가 있었는지요? 네, 시장의 예상대로 A급보다는 A급 이하 캐피탈사의 위험이 더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리스크 수준의 평균치는 A급은 2.0, A급 이하는 3.3으로 차이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수준이 4 이상인 여신이 자기 자본 대비 100%를 초과하는 캐피탈사들은 모두 A급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어 대비 리스크 수준 높은 업체들도 기술하고 있으니까요.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그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추후 관련 온라인 세미나 계획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정유와 석유화 업종 관련 코멘트도 눈에 띄는군요. 네, 유가 변화에 따른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두 개 업종이죠.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의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먼저 정유 업종의 경우에는요, 이제 정유 4개사의 합산 분기 실적이 올해 상반기, 2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다만 상반기에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하면서 레버리지 지표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유가가 하락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은 다소 꺾일 수 있지만요. 운전자본 부담이 완화되면서 재무 안정성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정유는 최근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만큼 석유화학 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석유화학 업계 실적은 1분기보다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급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시 봉쇄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업황 저하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장 3분기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시적으로는 전반적인 수요 회복 가능성 그리고 업체별로는 수익성 방어 수준, 투자 관련 자금 소요, 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 모두 대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업종 내 질문이 많았던 업체들에 대한 마켓 FAQ 코멘트도 발간되었군요. 네, 정유화학사 3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SK 루브리컨츠입니다. 지금 등급이 AA에서 등급 전망은 부정적 부여되어 있고요. 2020년 말에 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변경이 되었던 업체인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실적 보시면 하향 변동 요인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수한 영업 현금 창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전자본 투자나 배당 지급과 같은 자금 소요로 인해서 재무지표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이 코멘트에서는 하반기에는 이제 기유 스프레드 추이, 운전자본 부담 완화를 통한 재무부담 축소 수준과 배당 정책 등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하반기 이후에 신용도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크레딧 토크에서 소개해드린 S-오일과 아울러서 하향 변동 요인을 지금 충족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군요. 예, 먼저 S-오일의 경우 지금 실적 및 재무 안정성 전망을 감안할 때 신용도 상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제 마진 추이, 운전자본 부담 완화 수준, 투자 계획 등을 이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실적 보시면 하향 변동 요인 충족하고 있는데요. 신증설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2023년 상반기까지 유의미한 재무지표 개선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인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이 3년 내에는 재무 안정성 지표가 현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및 재무 안정성 지표의 개선 속도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주요 질의사항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롯데케미칼의 경우 일진 머티리얼즈 본입찰에 참여한다는 뉴스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매각이 정말 성사가 된다면 신용도 변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저희의 답변은 이제 인수 구조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액이 확인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업종 관련 질문으로는 건설과 증권 캐피탈업 있었는데요. 단골 질문이죠.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하락과 관련한 주요 리스크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반기 이후에 건설사별 PF 유동화 증권 대응력 변화가 있었는지 질의가 있었고요. 증권과 캐피탈 업종의 경우 저희가 발간한 금융업종 이슈 리포트를 보신 이후에 주신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도 그룹에 대한 질문도 있었네요. 네, SK와 LG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 지출의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증설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 그리고 실적 전망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롯데그룹의 경우 주요 계열사의 실적 방향성에 대한 질의와 계열 통합 신용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그룹별 실적과 신용도 방향성을 분석한 그룹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 같은 경우 공기업 중에서 항만공사들의 기타 공공기관 전환에 따른 법적 지위 변화와 신용도 영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면 이번 전환이 법적 지위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공기업 분류상의 차이가 나는 점, 그 다음에 경영 감독이 기재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정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IS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조만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